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전사는 헬기를 국회 본청 뒤편에 정확히 착륙시키며 병력을 국회로 투입했습니다. 특전사가 지난해 3월, 그러니까 내란 9개월 전부터 국회에 헬기 이착륙 장소를 미리 조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20여 분 뒤 특전사 헬기가 국회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헬기는 곧바로 국회 본청 뒤편 운동장에 착륙했습니다. 12대의 특전사 헬기는 707 특임단 병력 197명을 공중을 통해 순식간에 국회로 침투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란 9개월 전인 작년 3월 특전사가 이미 국회에 헬기를 투입할 장소를 점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특전사는 서울 국가 중요 시설들의 헬기 착륙 가능 지점을 일일이 확인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엔 국회뿐 아니라 공항, 변전소 같은 시설과 계엄 직후 정부가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MBC 같은 방송사도 포함됩니다. 특전사가 중요 시설의 헬기 착륙 지점을 점검한 것은 처음입니다. 역대 서울 지역 내의 주요 포스트에 대해서 헬기 착륙 지점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국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조사한 바가 없었고요. 당연히 비상계엄과 연계시켜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전사는 유사시 대테러 부대의 반응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특전사가 아닌 수방사가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 중요시설 현황은 합참에서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합참은 당시 특전사가 헬기 이착륙 장소를 점검했던 국가 중요시설의 목록은 비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전사는 작년 3월부터 교도소들을 직접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국회와 방송사에 대해 내부 설계 도면을 요구하는 등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무렵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대권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내란을 구체화했습니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내란을 위한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는 의혹이 더욱 뚜렷해진 셈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가 어젯밤에 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의 연루 의혹까지 폭넓게 수사하고 있는데요. 관련자들은 배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2주 만에 붙잡힌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영보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을 향해 여유를 과시하듯 웃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시위를 부추겼는지 묻는 질문엔 즉답 대신 민주당과 언론은 북한의 선동과 사주에 움직이는 조직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앞서 구속된 특임 전도사 이형석 씨와 같이 전광훈 목사의 배후 의혹은 거듭 부인하면서 느닷없이 북한을 들고 나온 겁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전광훈 목사도 특임 전도사들과의 관계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가끔 인사하면 인사할 정도, 이 정도의 관계지. 그런 애들하고 내가 대화할 부모입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70이 넘고 원로 목사인데. 특임 전도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폈는데 앞서 법원은 재작년 사랑제일교회 관련 사건에서 두 사람을 교회 소속 특임 전도사로 다른 신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 냈습니다. 전광훈 목사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구속이 북한의 지시라며 사법부가 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황당한 음모론을 이어갔습니다. 폭도들을 부추겼던 발언들은 실제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통령님은 적법하게 석방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규탄 발언이지 진짜 구치소를 가서 대통령을 강제로 모시고 나오자는 말이 아니죠. 폭동의 책임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경찰에게 떠넘기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쪽으로 행진을 허가한 그것은 경찰이 혹시 함정을 파놓고 이거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임 전도사들이 추가 범행에 엮일 걸 우려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전 목사의 연루 의혹을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폭동 전후 전 목사의 발언과 행적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인데 전 목사는 부르면 언제든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도 잇따라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국방부가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의 이용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부처 차원의 첫 제한 조치입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각 부처 자체 판단 결과 업무망에서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의 딥시크 접근을 한시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들 부처는 외교, 통상, 안보 분야의 민감한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정보 유출 우려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딥시크가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중국 서버에 저장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 및 보관 방법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딥시크 금지령은 민간 영역에서도 내려졌습니다. 오픈AI와 손을 잡은 카카오, 그리고 LG U+ 등은 사내에서 업무 목적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국내 공공 분야 처음으로 이러한 조처를 했습니다. 딥시크 이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은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호주와 일본, 대만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앱 시장에서 전면 차단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가자 지구를 장악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수백만 주민의 강제 이주와 미국의 가자 지구 점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같은 폭탄 발언에 팔레스타인 측은 인종차별적 구상이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وجهلا عميقا بفلسطين وبالمنطقة. غزة بالتأكيد ليست أرضا مشاعا وهي ليست عقارا يباع ويشترى. 가자 주민들도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كيف احنا عشنا الحرب سنة و4 شهور وفي الآخر يجي هو يعطي تصريحات وإن احنا نطلع منها من أرضنا هذه أرضنا وأرض أجدادنا فصعب نطلع منها أو هو يجيب. 국제사회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해 아랍권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충격적이라며 중동 지역에 더 큰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각 나라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hey must be allowed home. They must be allowed to rebuild, and we should be with them in that rebuild on the way to a two-state solution. 유엔 인권기구도 성명을 내고 점령지에서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거나 추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열었다며 현실성 떨어지는 것은 물론 미국이 중동 분쟁의 화약고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